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2월 17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2월 16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29명이 추가된 123만 3,959명, 사망자 수는 229명 추가된 33,596명, 회복자 수는 7,609명 추가된 103만 9,67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부 자바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베트아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3,995루피아, 팔 때 14,02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98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제약사 바이오파르마가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750만회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할 준비가 되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바이오파르마의 호네스티 사장은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바이오파르마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이 식약청으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건부와 합의된 일정표에 따라 2월에 750만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이 배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오파르마는 중국의 시노백으로부터 원료 물질을 받아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일에는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원료 물질 4차 공급분 1,100만회 분량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는 자바와 발리섬의 공무원 1,690만 명, 고령층 2,150만 명을 대상으로 2월 17일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2월 16일 대통령궁에서 국부펀드 감독위원 5명을 발표하였습니다. 5명의 국부펀드 감독위원 중 2명은 정부 관료이고 3명은 전문가들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스리 재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에릭 토이르 국영기업부 장관, 하리안토 사하리, 요주아 마케스, 다루안 시릴 널라디를 위원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투자관리기관의 업무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관이며 국가의 자산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자산 가치를 최적화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록 투자관리기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지만 국제적 신뢰를 얻어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업 인수 및 리스크 관리 전문가인 하리안토 사하리는 30년 이상을 세계 대형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일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에서 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주아 마케스는 기업 및 금융법률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피르마 법무법인 파트너로 30년 이상 해외 투자자를 포함한 기업 인수 합병 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루안 시릴 너울하디는 자금 조달 전문가입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에서 15억 달러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업체 루마닷컴의 지역 전문가 마린 노비타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부동산 가격 지수는 2020년 4분기와 비교하여 부동산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로 인하여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비록 4분기에도 부동산 시장은 고무적이지 못하였지만 2021년 전체로 보면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사이클이 여전히 역동적이고 낙관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서부 자바와 반튼 지역, 특히 덱보, 브카시, 찌까랑, 땅그랑 지역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어 2021년 전체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낙관적이라고 마린 노비타는 설명하였습니다. 루마닷컴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40만 건의 부동산 매물과 임대 물건을 조사한 결과 매달 평균 550만 명의 방문자가 1,700만 페이뷰를 기록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지수의 하락은 아파트 부문의 하락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아파트 부문의 가격 지수는 2019년 4분기 2.5% 하락과 비교하여 2020년 4분기는 0.3% 하락한 112.5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주택 부문의 2019년 4분기 0.3% 상승하였으나 2020년 4분기에는 0.4% 하락한 115.6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구당 월 소득이 17만 원 이하인 빈곤층 인구가 2,755만 명으로 전체 인구 2억 7천만 명 대비 1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최신 집계 결과 인구 대비 빈곤율이 10.19%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0% 선을 다시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작년 3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빈곤율은 9.78%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빈곤층 인구는 2019년 9월 2,479만 명에서 작년 9월 2,755만 명으로 1년 사이 27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수리안토 통계청장은 거의 모든 지역의 빈곤율이 증가했다. 농촌보다 도시에서 빈곤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그래도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재정적 지원 덕분에 빈곤율 증가치가 예상만큼 가파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계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도네시아의 빈곤율이 10.7에서 11.6%까지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4년 연속 5%대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코로나 사태 충격으로 마이너스 2.07%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여성이 성관계 없이 임신했고 임신 사실을 안 지 불과 1시간 만에 출산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부 자바주 찌안주루 수카프라 마을에 사는 시티 자이나는 지난 10일 오후 딸을 출산한 뒤 성관계 없이 기적적으로 임신했다고 주장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시티는 10일 오후 기도를 드리느라 엎드렸는데 자궁 속에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다며 배가 아프더니 부풀어 올랐고 곧바로 보건소로 달려가 출산했다라고 지역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시티는 홀로 2살배기 딸 1명을 키우는 여성으로 두 번째 출산 1시간 전까지 임신 증상을 전혀 못 느꼈고 생리도 규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티는 당초 넉 달 전 남편과 헤어진 싱글맘으로 알려졌으나 결혼 담당 종교 사무국은 시티가 2017년 5월 2일에 결혼했고 법적으로 여전히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보건소 소장은 시티의 주장과 관련해 의학적으로 수수께끼 임신 혹은 숨겨진 임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전혀 못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드물긴 하지만 임신 거부, 성폭력 등 심리적 문제 때문에 출산 직전까지 임신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티의 주장이 현지 매체에 보도된 뒤 네티즌들은 기적의 아이를 낳았다는 건가? 황당하다 라는 반응과 함께 신생아의 아빠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도 하였습니다. 해당 마을 경찰서장은 지역사회에 더는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티가 어떻게 임신하고 출산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중에게 엉뚱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시티를 임신시킨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7년에도 미혼 여성이 성관계 없이 임신했고 임신 사실을 안 지 3시간 만에 출산했다고 주장했고 작년 7월에는 서부 자바주 타시크말라야에서 30대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안 지 1시간 만에 출산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2월 17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테리마 카시.